그는 조선을 안정시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가장 많이 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와 공신을 제거하며 피로 권력을 쟁취한 남자, 조선제 3대 국왕 태종. 그런데 이 태종이 생애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적도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선택이 교차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맏아들이었고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고 통제받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적장자를 버리고 능력 있는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이 선택은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조선 500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종이 왜 자신의 피로 세운 왕좌를 첫째 아들이 아닌 셋째 아들에게 넘겨주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태종은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태조 이성계의 충신들과 자신의 형제들까지 제거하며 오직 왕좌 하나만을 향해 달려간 인물. 그는 정통성보다는 현실을 선택했고 명분보다는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그렇기에 태종이 앉은 왕좌는 혈통과 절차 위에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숙청과 공포 위에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태종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태종에게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승계 문제였습니다. 경제로 비유하자면 창업자는 회사를 살려냈지만 다음 CEO를 잘못 고르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태종에게 후계 선택은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이 걸린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태종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 원칙대로라면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적장자 계승. 태종 자신도 이 원칙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한 인물이었기에 장남인 양녕을 세자로 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무난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자식을 잃은 뒤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왕자 시절 불안정했던 자신의 곁을 지켜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양녕대군은 세자로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며 정사에 참여했고 태종이 정치적 계산으로 양의를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만류했습니다. 이 장면은 태종에게 강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세자가 겸손할수록 태종의 권위는 더욱 강화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사람의 본성을 시험합니다. 양녕대군이 성장하며 상황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지위를 자각했고 세자로서 자신을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여 관계를 맺고 고위 관료의 아내를 빼앗으며 마침내는 큰아버지인 정종의 여인에게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릅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체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태종의 대응이었습니다. 태종은 끝내 양녕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통제를 이긴 순간이었고 그 결과 권력은 방종으로 변했습니다. 양녕은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확신은 더 큰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 권력자의 자녀가 법과 규칙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막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막내 왕자가 병에 걸리자 셋째 충녕대군은 직접 병상을 지키며 밤새 책을 뒤지고 약을 만들며 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세자 양녕대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활쏘기를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처음으로 냉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이어진 사건은 태종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합니다. 양령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첩이 많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불효를 넘어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순간 사랑과 정치가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감정으로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군주로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학문과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신하들 앞에서 그 성과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종과 대신들은 점점 충녕을 주목하게 됩니다. 시장이 결국 실력 있는 기업을 선택하듯 권력 역시 능력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효령대군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권력 경쟁에 관심이 없었고 불교에 심취하며 정치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효령은 경쟁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선택지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마침내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 교체. 양령대군은 폐세자가 되고 충녕대군이 세세자로 책봉됩니다. 이 결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승계 결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며 충녕대군은 조선 제4대 국왕세종으로 즉위합니다. 폐세자가 된 양령대군은 이후에도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 세월이 흘러 단종시대에 이르러서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유정난으로 전국이 뒤흔들리자 그는 어린 임금 단종의 제거를 주장합니다. 조카의 죽음에 힘을 실은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까지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효령대군은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장수하며 생을 마감했고 세종은 학문과 제도로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세 형제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고 그 결과 역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태종은 피로 권력을 얻었고 세종은 제도로 권력을 완성했으며 양령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왕가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과 인간 본성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혈통이나 자리가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라면 태종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